데일리는 저기 붙여서 건거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렸으면 가서 받아오세요. 됐어. 채점은 아직 안 한 건가? 채점해서 맞으면 표시를 좀 해주세요. 너는 한지 알지만 나는 모르잖아. 알겠지? 뭐야? 뭐가 떨어졌는데? 저기 들어갔다. 가방에. 이건 집어넣어. 뭐야 이거 이거 꼴 왜 묻혀 여기다? 꼴 여기다 왜 묻혀? 아니 첫날에 얘기했잖아. A4 사이즈인데 이건 왜 묻혀? 붙이지 말라고 A4 뽑았구만. 이 사이즈만 붙이라고 내가 첫날에 얘기했잖아. 지난 시간. 붙이고 먼저 봐. 체크. 뭐라고? 잘 못 들었어요.
전혀 안 돼 있네 숙제가 왜? 워크북이 뭔줄 알았어? 이거? 뭐 잘 안 들려요. 이거요? 이거 오늘 본 테스트인데? 이거? 이건 워크북이 아닌데? 이건 지난번에 봤던 시험이잖아요. 뭔지 모르면은 나한테 물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제목에 분석서 워크북이니까 숙제용이다라고 내가 처음에 나눠줄 때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못한 거 오늘 다 하고 나한테 검사받고 갔어요.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왜 안 붙이나요? 학교 문제. 두 개다. 없어요? 봅시다. 네, 채점까지예요. 내가 숙제에다 써놨어요. 테스트는 아직 다 못했어요. 오기. 다 한 거 아니야? 일단은 안 했다고? 아, 일단 안 했어. 다 하고 검사하자. 지금은 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아마 시간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제가 질문할 시간을 받아줄게요. 자리가 좀 아파가지고. 이 풍거에 대한 채점도 다 한 건가요? 이거? 이미 스스로 못했어요. 그죠? 성기도 시험 문제 얘기했어. 알겠죠? 테스트는 아직 없고. 아, 채점? 채점 답지 여기인데 왜 이걸 보고 있지? 맨 뒤에 있어요. 맨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시간에 제가 첫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있었죠? 지각하지 말고 숙제 잘해보자. 첫날부터 걸리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엊그제 얘기했는데 첫날부터 숙제랑 그리고 그거 걸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전원 다 지금 숙제에서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방법을 몰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 주고요. 알려줄게요. 자, 숙제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저기 하단에 2번을 여러분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숙제란에 이제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 제가 읽어줄게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어법 파트 풀 때는 반드시 어법상의 근거를 간단히 작성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는 크게 별표 표시해라. 이해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나한테 설명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이다. 이런 멘트를 제가 써놨어요.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이게 1번 제 숙제를 제가 1번, 2번 나눠서 썼는데 1번이 오늘까지고 2번이 토요일까지였거든요. 근데 2번 아래에 써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간과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뭐 몰랐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법 파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그 워크북의 파트 4번일 겁니다. 파트 4번. 파트 4번에 보면은 어법 틀린 거 고쳐 쓰는 거 있습니다. 그 파트 3번은 이제 그 동사형 연습인데 동사형까지는 괜찮아요. 파트 3번 할 때 여러분이 정답을 골랐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왜 정답이 되고 왜 이거는 안 되는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좀 근거를 좀 잘 못 쓰겠다 그러시면은 이제 표시를 좀 해놓으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어차피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워크북을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어법 파트 할 때 같이 그 앞서서 못했던 그 근거 부분을 작성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래서 토요일날에 완료하고 난 다음에 내가 숙제에다 써놨는데 다시 한번 말해주자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맨 그 교과서 그 워크북 맨 뒤를 보면요. 체크라고 있어요. 체크. 맨 뒤에. 그러니까 종합형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 어법도 있고 영작도 있고 빈칸도 있고 막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답지 앞부분에. 그래서 그 체크 부분 맨 뒷 페이지인데요. 거기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 죄송하시죠. 40 페이지? 그래서 토요일 날 완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맨 마지막 페이지 있죠. 거기만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시면 돼요. 알겠죠? 일일이 다 찍으려면 너무 많잖아요, 사진이.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만 찍어서 보내라는 거야. 그리고 확인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확인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설명드릴 건 다 한 거 같고요. 아까 저기 그 은석 씨 다 했니 저거? 아 미안하다. 은서가 둘이지. 이은서 말한 거야. 다 했어요? 아까 데일리 못한 거? 오케이. 그럼 그거 확인만 하고 제가 수업을 좀 시작할게요. 봐봐. 책상만 아직 못한 거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건 뭐 추가적인 공지사항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평가를 해서 이제 여러분 부모님께 이제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일리 평가에서 제가 이제 A부터 이제 D까지 있거든요. 평가가 A, B 풀 B, C 풀 C, D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여기에서 C 플러스 이하자는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알겠죠? C 플러스 이하자. 그래서 그 C 플러스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제가 지난번에 그 공지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다음 시간에 테스트 먹을 거다 이런 게 써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따로 이제 써놓을 거예요. 따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테스트를 볼 거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 이름별로 나눠서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해석 테스트를 이번에 뭐 이제 영주랑 성아랑 은서랑 현중이랑 뭐 지민이랑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뭐 어법 테스트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성이랑 뭐 준서랑 성우랑 뭐 은서 승빈이 성빈이가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놓을 겁니다. 이름을 다 써놓을 거니까요. 그거를 확인하시고 내가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뭘 보니까 이걸 준비해 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테스트 못 보면 재시험으로 이제 볼 거예요. 이 재시험이 좀 여러 번 이제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요, 그러면은 그날 남아서 재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좀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웬만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지금 채점을 아마 다 못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채점 못한 거는요, 오늘 끝나고 마무리를 하시고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진도를 다 못 나간 게 있었죠. 교과서 본문. 그래서 그거를 일단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오늘 고등부 기출 어법 풀이법 이거를 설명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고3까지 써먹을 수 있는, 아니 사실상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어법 풀이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전체적인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자료가 있긴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출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뭐 시간 봐서 출력을 해주던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좀 이것저것 필기해야 될 게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이따가.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만약에 시간이 좀 된다면요, 다음 주 월요일쯤에 만약에 제가 이제 커리큘럼 상으로 한번 봐서 시간이 가능하다면 이제 어법, 오늘 여러분이 본 테스트 있죠, 어법 테스트,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주던가, 아니면 시간이 만약 좀 촉박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수능 감독기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커리큘럼 좀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제가 드리기로 한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요거 좀 뒤로 좀 주실래요? 자, 방금 전에 나눠드린 게 어떤 거냐면요, 이번 여러분 교과서 1과의 원문과 그리고 서술형 후보 문장을 뽑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원문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해석도 안 써있고 구문 분석 당연히 안 돼 있고 말 그대로 날 것의 원문입니다. 그 원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제가 드릴 숙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를 거기다가 하라고 거기 이제 그 미리 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여러분께서 이제 해석이나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술술술술. 그래서 이제 원문을 일부러 드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서술형 후보 문장은 뭐냐면 미리 말하면 다음 시간에 이제 테스트를, 오늘 제시험자를 제외하고는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제 서술형 후보 문장 나와 있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영작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걸로만 영작 테스트를 볼 거니까 미리 한번 준비하고 연습하라고 연습지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과의 유의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유의어는 역시나 다음 시간부터 볼 시험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1과에서 유의어,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각종 보기나 이런 데에서 단어가 바꿔서 나온다. 그래서 그 유의어를 제가 별도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요 따로따로 볼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단어 시험이 두 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는 이 정규 단어 시험과 유의어 시험이 별도다. 그래서 단어 시험은요 계속해서 누적식으로 갈 거예요. 누적식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나눠드리고, 오늘 나눠드릴 게 좀 많네요. 자,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요, 수능 감잡기 단어장입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전강 다 뽑았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강별로 제가 나눠놨어요. 2강, 7강, 13강, 16강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단어 테스트를 뭘 볼 거냐면 교과서 1과랑 수능 감잡기 2강 여기를 합쳐서 단어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같이 외워오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수능 감잡기 2강 통합본 드리겠습니다. 자습서와 이제 워크북이에요. 엥? 오타가 나 있네? 잠깐만, 그건 내가 수정을 좀 해줄게요. 그 부분은 일단은 뭐 표시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냥 두세요. 네, 제가 그거 이제 수정을 해서 여러분께 이제 카톡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이 손수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이제 그 워크북 통합본 그건 뭐냐면요, 여기 안에 자습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별로 드릴 거예요. 강별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수능 감잡기로. 그래서
이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제목에 써 있다시피 자습서, 워크북 이렇게 써놨는데 이 표지가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교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놨어요. 색깔로. 그래서 이제 너네 그 교과서 통합본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이 까만색으로 돼 있거든. 얘네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수능 감독기 2강 같은 경우는 빨간색. 그리고 제가 7강도 작업해놨는데 7강은 내가 파란색이었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강별로 색깔을 좀 달리 해줄게요. 여러분 좀 혼동 방지를 위해서요. 알겠죠? 왜냐면 이게 니네가 이 교재가 늘어나다 보면은요, 이 교재를 잘못 갖고 오는 경우가 이제 꽤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색깔을 표시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앞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그 자습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과서 하고 있는 자습서가 이렇게 강별로 나눠져 있고요. 뒤에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은 총 5개의 파트로 이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숙제로 나갈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저것 뭐 검사하고 공지하고 뭐 하고 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 얼른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를 오늘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자습서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오늘 목표가 교과서 다 끝내고 이거 끝내고 나면 이게 아마 금방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이 이미 학교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요거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아까 말했던 어법에 관한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피셨나요? 자습서? 지난번에 필기했던 거. 아마 제 기억으로 본문 2번에 한 여기까지 했던 것 같거든요. 여기 아이템이 뭐 맞나요? 여기까지 했었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 글이 초반부부터 한번 상기해 볼게요. 여러분 앞페이지 띄실 필요 없고요. 자, 이제 꿈을 크게 가지고 너의 목표를 달성하라 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요, 자신의 꿈을 10대 때 이제 10대 때 뭔가 꿈꿨던 그런 꿈을 달성했던 그런 두 사람을 이제 소개하는 글로서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존 거달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의 중점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자신의 꿈, 목표를 적어두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라?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비치를 해두어라 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존 거덜드라는 사람이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10대 때 아빠 친구가 이제 이렇게 뭐 후회를 했다. 내가 옛날에 10대 때 꿨던 꿈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루지 못한 게 참 후회가 되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신의 꿈,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버킷리스트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작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부분 다짐을 한 거죠. 나는 내가 꿈꾸는 것들을 할 기회를 절대로 잃고 싶지 않아. 나는 꼭 달성할 거야. 내 꿈을 달성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바로 이어서 볼게요. He carried the wish list. 자, 그는 그 wish list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Everywhere he went. 그가 가는 곳 어디든지 간에 가지고 다녔고요. And tried throughout his life. 그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tried,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노력하다고 해석되는 이유는 뒤에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try to는 뭐뭐를 노력하는 거죠. To turn his dreams into reality. 이거는 이제 turn A into B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를 B로 변화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꿈을 현실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잘 봐봐. 꿈을 현실로 바꾼다라는 거는요, 꿈이 현실이 된다 이거죠. 결국에 이거를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꿈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건 달성된다, 실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결국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실현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실현되다. 근데 본문에는 realize라는 표현이 이미 나왔었어요. achieve라는 단어도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본문에 안 나온 단어가 하나 있네요. 그게 바로 뭡니까? come true입니다. come true. 우리 dreams come true를 하잖아요. 꿈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come true가 실현되다, 이루어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얘가 왜 이런 뜻이 되냐면요, 여기서의 come은 오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가 되다.
그래서 true는 사실인, 진실인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사실이 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다, 실현되다 이런 뜻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알려주는 이유는 또 뭘까요? 보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갑니다. When life introduces Goddard's story. 자, 라이프 잡지사가 버덜드의 이야기를 소개했을 때 뭘 가지고요? 어떤 제목을 가지고 A man's life of no regrets. 자, 후회 없는 한 사람의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버덜드의 이야기를 소개했을 때 그는 had already realized. 그는 이미 달성했답니다. 127개의 그의 목록, 꿈의 목록이었죠. 그 목록 중에서 104개를 달성했대요. 엄청나게 많이 달성한 거죠. 이렇게 숫자 나오면요, 또 내용 일치해서 숫자 갖다 장난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127에서 104를 빼봐. 그러면 23개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시점에 달성하지 못한 거는 23개가 되겠죠. 됐어? 이런 거 갖다 장난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요, 여기에서 어법적으로 하나 볼 게 있죠. 뭡니까? had pp입니다. had pp. 이거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일명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녀석인데요. 이거는 풀이법이 아주 쉽거든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제가 자리가 없어서 전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had pp가 나왔는데 이 had pp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had pp를 언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언제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had pp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had pp를 언제 사용하냐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비교할 만한 과거 시점이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다시 한번. had pp를 쓰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요. 비교할 만한 과거 시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had pp 중등부 때 다 배우잖아요. 대과거 뭐 해갖고 과거보다 더 먼 과거다 뭐 요딴 거 배우잖아. 그렇죠? 그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had pp를 쓰기 위한 조건이 뭐냐고요. 비교할 만한 과거가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had pp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과거라는 녀석은요. 상대적인 개념이거든. 상대적인 개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 자, 지금으로부터 5분 전이야. 과거죠. 1년 전 과거입니다. 10억 년 전 과거예요. 그냥 지금으로부터 이전이면 무조건 과거야. 간단하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써볼게. 여기 현재야. 여기가 과거야. 그럼 과거보다 더 먼 게 대과거잖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had pp. 자, 지금이 2023년이야. 자, 과거 2022년이라 해볼게. 대과거 2000년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대과거를 표현, 즉 had pp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비교할 만한 이 과거 시점이 있어야만 이 had pp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없다고 쳐봐. 그러면 2000년은 뭐예요? 그냥 과거잖아. 그냥 과거. 대과거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과거를 쓰기 위해서 뭐다? 반드시 비교할 만한 과거가 있어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비교할 만한 과거가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introduced 나왔잖아. 됐어요? 그러면은 이 글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 도표를 다시 그려볼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과거가 있어. 그럼 이 과거 시점이 언제냐면요. 라이프 잡지사가 버덜드의 이야기를 소개한 시점이야. 소개한 시점이거든? 근데 이미 그가 104개의 꿈을 달성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미 달성한 거니까 대과거, 그 이전 어느 시점이겠죠. 이때부터 인터뷰하는 그 순간까지, 이때까지 뭡니까? 104개를 달성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과거에서 과거까지가 뭔데? 이게 과거 완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ad pp라는 형태가 나온 겁니다. 되셨죠? 내가 팁을 하나 줄게요. had pp를 해석할 때요. already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은 좀 수월합니다. 여기는 already가 나왔으니까 이미 달성했다라고 해석했잖아. 근데 그 다음 문장 보면 또 had pp 나왔거든? had carried out. 그럼 여기서는 already가 없지만 없어도 already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해석이 수월합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He had carried out. 그는 이미 수행했다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해석하라고. 이미 수행했어. 뭐를? A number of adventurous explorations. 그래서 많은 모험적인 탐험을 이제 이미 수행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뭘 포함했었냐면요. The first solo kayak trip down the length of the Nile River. 그래서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는 첫
혼자서 하는 그런 카약 여행 뭐 이런 거. 그리고 and standing on the top of mountain 킬리만자로. 그래서 킬리만자로의 꼭대기에 서보는 거. 이런 거를 포함해서 많은 모험적인 탐험도 이미 수행을 했다. 그럼 여기서는 had pp를 쓴 이유가 뭘까요? 역시나 얘도 비교하는 대상이 요 놈이야. 요 놈. 인트로데스. 됐어요? 그래서 had pp형으로 썼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 1, 2 다 읽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국 존 거덜드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 사람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자신이 목표로 하는 꿈을 달성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일단 쓰라고. 근데 쓰라고가 끝이 아니었죠? 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상기 받을 수 있는 장소에다가 두어라 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왔었죠? 본문 1의 초반부에 나왔었습니다. 우리 그 so that하고 붙어있던 거 be reminded of 나왔던 그 문장 있죠? 그 부분의 핵심이 나왔었어요. 됐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3번 볼게요. Your enthusiasm will pay off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너의 열정이 이제 보상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미 알고 있겠지만 강수진 이야기죠. 바로 가볼게요. Can only people of unusual talent. 자, 그러면 흔치 않은 재능의 사람들만이 달성할 수 있느냐? 그들의 목표를요. certainly not, 분명히 아닙니다. 즉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냐? 아니야. 분명히 그렇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예시가 나오는데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가 위대한 발명가인데 이 사람이 한때 말했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Genius is 1% inspiration and 99% perspiration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inspiration은 영감이죠. 또는 고무, 영감 이런 뜻이고요. perspiration은 노력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이제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뭐 워낙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 말에 오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혹시 에디슨이 왜 한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영감도 필요하고. 오,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이걸 강조하려고 말한 거예요, 사실은요. 네가 99% 노력해봤자 재능 없으면 안 돼. 원래 이걸 강조하려고 한 말인데 이제 좀 약간 와전됐죠. 이게 마치 우리 지금 현대에서는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좀 딴 얘기인데요. 에디슨 인성 쓰레기였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The famous Korean ballerina 강수진 하고 나왔네요. 유명한 한국의 발레리나인 강수진이 is a case in point. 그래서 in point 하면요 뭔가 딱 알맞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알맞는 사례이다, 예시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강수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고덜드 이야기에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작성해서 잘 보이는 곳에 둬라. 이거였죠. 이번엔 포인트가 뭘 것 같아요? 노력이죠. 노력.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네가 재능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겁나 노력해라. 그러면은 달성할 수 있다. 결국 이번에 포인트는 노력이에요. 노력. 알겠죠? 자, 그래서 강수진은 fell in love with ballet. 그래서 발레와 이제 사랑에 빠졌답니다. 14살의 나이예요. 근데 이 14살이란 나이가 어떤 나이냐? 콤마 찍고 동격 나온 거야. 이 14살이란 나이가 어떤 나이냐면요. A very late start for anyone.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아주 늦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체능을 하면은 대부분 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14살이면 사실 상당히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 anyone이 누구냐면 Who desires to be standing at the art. 여기 딱 나왔네요. 예술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원하는. 그래서요. 예술계에서 두드러지기를 원하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늦은 나이, 아주 늦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아주 늦은 시작인 나이가 바로 뭐다? 14살인데 이 나이에 이제 발레가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at the age of 16, 16살의 나이에는 그녀가 enter the Monaco Royal Ballet School. 그래서 모나코 왕실 발레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답니다. 여기 enter 좀 잠깐만 볼까요? 별거 아니지만.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enter가 뭐뭐에 들어가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뭐뭐에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왠지 to 같은 걸 붙이고 싶거든. 근데 이제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뭐뭐에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enter 뒤에는 to라던가 into라던가 이런 표현이 못 나옵니까? 아니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 enter to, enter into 뒤에 목적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뜻이 달라져요. 뜻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는가? 뭐뭐에 들어가다예요. 아니 쌤, 뜻이 달라진다면서요? 왜 똑같은데요? 어떻게 다르냐면 위에 있는 들어가다는요 어떤 장소가 나와요. 어떤 장소. 그래서 어떤 장소에 입장한다에 가까워요. 입장하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입장, 입학 뭐 이런 뜻이에요. 엔터는요. 입장 또는 입학. 어감이. 여기다 좀 잠깐 써볼게요. 입장, 입학 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근데 이제 enter to나 enter into는요 장소가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enter to 또는 enter into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내 친구 둘이서 길거리에서 막 싸우는 걸 봤어. 그래서 야 니네 왜 그래 싸우지 마 하면서 내가 싸움에 개입하는 거죠. 그때 enter to나 enter into 이렇게 쓰는 거예요. enter into fighting.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좀 그나마 괜찮은 건요. 뭔가의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상황에 연루되다? 약간 이런 느낌? 어떤 상황에 연루되거나 인볼브 같이 아니면은 뭔가 돌입하게 되거나 좀 이런 어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뭐 별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학교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엔터를 쓴 거예요. 별건 없어요. 자, 다시. 그래서 16살의 나이에 그녀가 그 모나코 왕실 발레 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근데 그 학교가 어느 학교냐? Where? 관계부사 나왔죠? 처음에는요. 그녀가 아주 불안해했던 학교랍니다. 왜 불안했냐면요. Because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은 performed far better than her. 그녀보다 훨씬 더 잘 수행했으니까요. 여기서 far는 비교급을 강조해서 이제 better를 수식하고요. 여기서의 better는요. where의 비교급이다. where의 비교급. 뜻의 비교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더 잘 이렇게 해석이 된 거야. 방금 제가 그렇게 해석했죠? 다시 한번 그녀보다 훨씬 더 잘 수행했기 때문에. 됐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더 잘한 거야. 이제 발레에 막 이제 관심이 생겼으니까 14살 때 그래서 뭐 나름대로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모나코 왕실 발레 학교를 이제 2년 뒤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웬걸? 애들이 너무 잘하네. 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To master the necessary skills. 자, 필수적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그녀가 연습했습니다. For 15 hours a day. 하루에 15시간 동안 연습을 했대요. 15시간 동안. Her enthusiasm for ballet. 자, 그래서 발레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made her practice the moves. 이렇게 나왔네요. 자, 사역동사 또 나왔네. 그래서 여기 동사원형 나왔네요. 우리 지난번 본문 1에서도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What made John Goddard the record 해갖고 나왔던 문장 기억나죠? 그래서 똑같은 패턴입니다. 사역동사가 2번 나왔으니까 어법에서 하나 정도는 밑줄로 낼 수 있겠죠. 다시. 자, 그러면 그녀의 열정이 만들었어. 그녀가 그 움직임을 연습하도록.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이라는 거는 그 발레의 어떤 손짓, 발짓, 몸짓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자, hundreds, even thousands of times. 그러니까 수백 번씩, 심지어 수천 번씩 그 움직임을 연습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Until 뭐 할 때까지? She perfected each one. 그녀가 각각의 하나를 완벽하게 할 때까지. 여기서 원은요 앞에 나와 있는 moves를 말하는 거죠.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임. 각각. 그러니까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작. 하나하나의 동작을 각각의 동작을 완벽하게 할 때까지 이렇게 수백, 수천 번을 연습하게 만들었답니다. 발레를 너무 좋아하니까 열정이 막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여러분 다 좀 비슷하지 않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면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이제 워낙 게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전에 그 20대 초반 때 그 제가 가는 단골 PC방이 있었거든요. 그 단골 PC방이 제가 매출 1위였어요. 그 PC방 손님 전체 중에서. 그래서 1년 동안 얼마 썼는가? 700만 원. PC방에 쓴 돈이. PC방에 쓴 돈이 700만 원이었어요. 700 얼마가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그 PC방에 심지어 이제 어땠냐면요. 이제 제가 VIP잖아요. 일단 첫 번째 제 전용석이 있었고요. 제 전용석이 있었어요. 제 전용석에 유일하게 소파가